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요즘 시국인지라 바깥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주는 이제 완연하게 월말로 접어드는 기간이라 상당히 시장이 좀 혼조할 텐데,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고 또 다음 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션 종목들이 8월 20일 목요일날 나왔던 미션 종목들이죠. 금요일날 진행이 됐던 종목인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셀레빅스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같이 좀 봐주자. 이벤트 섹터를 꾸미고, 그리고 비비아는 변경 상장이 있으니까 봐주고, 그 다음 이슈주 섹터 조금 꾸몄고, 기술주 섹터 이렇게 꾸몄는데 간단하게 꾸몄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집중력 있게 해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셀레믹스 신규 상장주 셀레믹스는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만은 시초장에는 마이너스 9%대까지인가 급락을 했죠. 땡 해가지고 바로 급락을 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다시 상승세로 잡아줬는데, 잘 보고 있다가 보합 돌파할 때 진입하신 분이나 꼬리에서 잡기는 좀 상당히 좀 상그러웠죠. 금요일날 시장이 상당히 좀 복잡했으니까요. 보합 회복할 때 한번 같이 공략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수익이었지 싶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판세가 참 중요했는데, 그렇게 프리미엄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고,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셀레믹스는 공략을 했는데 두 번 공략했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1, 2차 분할로 해서 진입을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왔고, 여기에서 공략해서 한 10% 정도 수익이 하루에 한 30% 수익 먹었으면 괜찮은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잘 했으리라 봅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는 변경 상장 종목이라 참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하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집중력 있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땡 하면 바로 올라가주는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굉장히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3.7%, 3.7% 잡혀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로 급등을 했죠. 고가가 24%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벤트 섹터 쪽은, 그날 공략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셀리버리는 그렇게 따라가 주지는 못했네요. 자, 이슈주 섹터 봅시다. 쌍용차는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되, 당장 당일날을 보지 말고 다음 달에까지 말이 오가고 있으니 좀 끌고 가는 마인드로 하자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후발주자에서는 좀 밀렸죠. 그래서 아침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끌고 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시가가 높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가가 11% 잡혀서 고가가 16% 정도, 기호 한 5% 주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11%의 시가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이 5% 뛰기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죠. 끌고 가려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높은 시가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눌러줄 때 보유를 해서 좀 끌고 간다는 되겠지만, 시가가 너무 높은 종목은 끌고 가는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됩니다. 5%를 못 먹었다면 본질은 해줘야 되겠죠. 시가 낄 때는. 다음은 유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재료가 나쁘지는 않다고 봤는데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당일 고가가 7%, 시가가 플러스 0.7%죠. 깔끔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 종목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MVH 코리아. 약간 기세주 형태였는데 이 종목은 시가 플러스 2% 출발해서 고가가 1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에서는 마이너스 9%까지 밀렸습니다만은 아침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워낙 시장이 막 한가도 간 종목이 있고 정신이 없었죠. 금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기고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은 당일날 기세주라도 당일날 진입을 해서 파동의 폭을 크게 준 종목은 챙기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10% 이상 주면 감사합니다고 챙겨야 되죠. 그래서 MVH 코리아도 모습은 나빠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시가도 뭐 좋았습니다. 2% 정도 출발했으니까. 기술주 섹터 오리엔트 바이오 알루코는 당일날의 매출 뭐 수익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좀 살아남에 끌고 가자. 그래서 좀 이러한 모습을 하나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만들어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문제겠는데 타점이 중요했겠죠. 시가가 마이너스 8.9%, 저가가 1570원, 16.9%네요. 저가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수익은 한 6% 정도 안고 지금 보유를 하는 상황.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마이너스 16% 부분에 용기 있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문제였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부터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저희들은 뭐 이것 똑같이 정확하게 저가 1570원에 일단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일단 이 꼬리 부분을 안 깨면 보유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일단 오리엔트 바이오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코도 같은 개념으로 보자고 했는데 알루코는 조금 아쉬웠죠. 저희들도 한두 번 공략 시도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16%, 15%대에 조금 공략 시도를 한두 번 했는데 힘이 영 이 부분에서 계속 공략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 뒤에 잠시 반짝 해주고 다시 이제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아쉬웠죠. 살아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그런 약간 꼬리를 조금만 길게 내려주고 마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좀만 이 위에까지만 딱 걸쳐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알루코는 이제 뭐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들은 이벤트 섹터가 상당히 좋았고 이슈주 상용차나 유신, MVH 코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오리엔트 바이오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준 것 같고 알루코는 흐름을 조금 따라와 주지는 못했네요. 자, 시장이 참 금요일로 혼조했습니다. 한가가 들어간 놈들이 속출을 하고 아침부터 막 꼬꾸라지는 놈들부터 해서 정신이 좀 없었죠. 월말로 접어 들어갈수록 왜 매매를 조심을 해야 되고 월말로 갈수록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또 많이 다치기도 쉬운 게 주식은 맞습니다만은 오롯이 그 모든 행동의 결정은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본인이 내림에 있어서 밑바탕에 베이스를 반드시 깔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빨가면 쫓아가고 뭐 파라면 도망 나오고 그런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종목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르게 짧고 굵게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장이 끝나고 나면 온갖 종목들이 여러 가지 난리를 피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공략해서 먹은 종목들은 가끔한 수익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신규주를 나는 꼭 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셀레믹스 하나만 딱 꺼내보고 있다가 밑에 9%짜리 은봉지에는 급시 넣어서 못 따른다 칩시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양봉으로 바뀌줄 때 제가 누누이 말했죠. 색깔이 바뀔 때는 매도, 색깔이 바뀔 때는 매수. 이 두 개만 잘 응용을 해도 충분히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 있게 추적을 해주는 끈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종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죠. 비비안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승부를 거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여러 종목을 많이 한다고 막 쫓아다닌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꼭 그 점을 잊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복귀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요. 자, 월요일 날 미션 종목 한번 둘러봅시다. 자, 월요일 날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며칠이죠? 8월 24일.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그죠? 자, 8월 24일이면 이제 완연한 월말입니다. 월말 주간인데, 월말 주간에 이제 첫 한 주가 첫날이 시작되는데, 이 월말 주간의 한 주는 상당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즉 월 초와 월 중반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투자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즉 이성적으로 자기의 자산도 둘러보고 고점과 저점도 살펴보고 구름덩어리도 띄우고 무슨 볼린저 애들도 데리고 오고 오만 애들을 데리고 와서 화려하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월말로 넘어간 시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쯤에 접어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수익을 잘 안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몸을 움츠리고 더욱더 확실한 것에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고, 근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주식시장은 수익을 본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보다 아무래도 손실 본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할 것이고, 손실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배팅도 약간은 무리하게 나올 것이고,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종목에 승부를 많이 겨누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결한 매매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설령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달이 출발을 할 때 첫 주 매매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주의 수익을 잘 마무리해서 양봉으로 한 주가 출발이 되면 나머지 세 주는 차근차근 조금씩만 끌어모아도 나중에 월말이 마칠 때쯤 되면 이만큼 불어나 있는데 첫 주에 손실을 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첫 주 손실이 한 달 내내 발목을 잡아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이걸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배팅을 또 하다 보면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월말이 되면 이제 마지막 이 한 주가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엄청나게 급해지겠죠. 그러한 결과를 내지 말라고 한 달이 시작하는 첫 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하라. 너무 의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평범한 달에 평범한 한 주에 평범한 하루가 출발한다라고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고치를 시키는 거지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았을 겁니다. 아, 이번 달은 내가 저번 달은 좀 손실을 봤지만은 이번 달은 저번 달 1,000만 해서 돈이 작아서 그렇나? 한 5천만 세팅하자. 자, 이번 달은 내가 꼭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을 찾아올 것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렇게 출발이 된 한 달의 첫 주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첫 주부터 첫날부터 손실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주는 내내 또 고생을 합니다. 무리하게 베팅을 하죠. 그래서 그 첫 주 매매를 떠나서 이 세 주 동안 손실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나머지 구간 동안은 월말 구간 동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비이성적인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승천할 듯이 막 재료를 가지고 뛰어가더라도 의심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재료의 두께를 더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종목의 승부를 거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다. 이것이 8월 24일 날 월요일이 제시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베이스에 깔아놓고 월요일 날부터 한 주 동안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해 나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월요일날 전체적으로 무너졌던 시장의 강세 종목들이 다시 왕자의 패권을 꿈꿀까? 즉 죽은 자들의 귀환이 될 것이고 새로운 흐름이 잡히고 있다. 화려했던 너네들의 어떤 과거는 이제 잊어라. 이제는 우리가 접수를 할 것이다 하고 신흥 강자들의 새로운 왕자 다툼이 되겠죠. 그 흐름을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가면서 어느 것도 무시를 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빨간 놈도 봐줘야 되고 파란 놈도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주가 있는 날은 이벤트 섹터를 꾸민다. IDP죠. IDP. 자, 신규 상장주가 있다. 그래서 이벤트 섹터를 꾸몄다. 섹터를 꾸몄다는 뜻은 하나의 종목만 뽑으려고 섹터는 꾸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의 뼈대가 되는 종목을 하나의 종목을 뽑았다면 반드시 뼈에는 살을 붙여주라고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냥 멍텅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뼈에 키워드, 중심이 되는 뼈대 키워드에 살을 자꾸 붙여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종목에 대한 연상 능력, 재료에 대한 연상 능력, 상황에 대한 연상 능력이 자꾸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라고 했습니다. 자, IDP는 신규 상장주니까 가장 유사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관계사가 되겠죠. 관계사. 대부분 다. 근데 관계사가 없는 경우에는 만약 셀트론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뭐 셀트리온, 뭐 파워, 뭐 셀트리온, 뭐 제약 이런 애들이 따라락 옆에 붙여놔야 되겠죠. 그런 것은 이제 관계사라 그러는데 없다면은 그와 유사한 흐름을 가졌던 어떤 업종, 뭐 그 업종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은 너무나 종목이 많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종목이 아니면 아주 뭐 하늘로 승천을 할 그런 종목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업종들은 잘 붙어주지를 않습니다. 시장의 통계적인 관점으로 잘 붙어주는 종목들이 그와 유사한 시기에 상장을 했던 신규 상장주를 잘 붙여주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뭐가 붙겠습니까? 셀레믹스가 되겠죠. 둘 다 무슨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날짜에 같은 신규 상장이라는 이마에 타이틀을 한 개 단 것밖에 없지요. 하지만 시장은 그런 애들을 같은 동기, 친구라고도 평가를 해줍니다. 즉 셀레믹스가 저 언덕 넘어 사는 친구고 IDP는 저 벼랑 끝에 사는 친구인데 내가 오늘 잔치상을 벌릴 테니까 너 밥 먹으러 올래? 부른다는 거죠. 그럼 셀레믹스가
그래, 나 밥 한 그릇 먹으러 갈게. 막걸리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레믹스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간단히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뭐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항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매매해야 된다고 했죠. 아무리 급등주가 그냥 호가 흐름이나 수급 흐름 그런 것만 보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죠.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둘러봅시다. 셀레믹스 아니지. IDP 공모가가 얼마입니까? 9,800원. 뭐 하는 회사인가요? 뭐 뭘 해가지고 먹고 사네. 이러니까 뭐 카드 프린트? 요즘 같으면 좀 약간 생소한 그런 그런 업종이네요. 카드 프린터라고 예전에 많이 듣던 그런 건데 일단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돈이 좀 되겠나? 뭐 그래 해도 그냥 뭐 먹고 사는 장사는 마음대로 손해는 안 보고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IT 쪽에서는 좀 상당히 빠른 성장력을 가지고 있지 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런 IT 쪽에 많이 느립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을 봐도 아직도 도장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그 일본에도 도장 찍는 그 보고 참 정말 의아해하기도 하고 참 기가 차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물며 일본도 그럴지언정인데 다른 나라는 훨씬 더 낙후된 IT 어떤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뭐 프린터 종류 이런 것도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좀 낙후된 흐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IDP라는 회사는 이런 걸로 소모품 같은 거나 이런 걸 또 팔기도 하고 사실은 뭐 프린터보다는 소모품이 더 돈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먹는데 뭐 큰 매출 시장은 아니죠. 큰 매출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냥저냥 밥은 먹고 사는 그런 또 규모도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뭐 먹고 사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굳이 뭐 알 건 없고. 자, 기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보면 그래도 락업 비중은 많이 걸어 놨네요. 락업 비중이 70.8%, 70% 정도 걸어 놨네요. 좋네요. 그거는 유통 물량이 그럼 당연히 작겠죠. 29% 정도 될 때, 뭐 29%, 그럼 193만 점. 유통 물량은 작네요. 그죠. 금액대가 9,800원인데 유통 물량이 193만 주밖에 안 된다. 굉장히 좀 작은 거지요. 셀레미스 같은 건 아까 뭐 2만원 뭐 이렇게 해도 유통 물량이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경쟁률도 좋았고 뭐 상당히 좋았네요. 밴드 상단까지 이제 잡아준 거죠. 저 9,800원이. 장사는 그렇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도 뭐 제법 5-60% 수익을 내고 있고 2020년도도 뭐 또 조금 더 증가해서 한 7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 장사는 고루고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신박한 그런 어떤 트렌드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내용은 뭐 뉴스를 봐도 알 것이고 또 다른 내용도 뭐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IDP 9,800원 공모가 9,800원 뭐 회사의 가치고 뭐 회사의 어떤 뭐 미래 가치고 지금의 가치를 떠나서 그냥 9,800원 긍정적이다. 어쨌든 가격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상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000원대로 출발하는 종목들은 약간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동전주를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 몇백 원짜리가 몇천 원짜리만 돼도 돈이 10배 가까이 오르는데 몇만 원짜리가 몇십만 원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죠. 자, 공모가가 뭐 좋습니다. 그 정도면 좋습니다. 자, 유통 물량이 193만 주. 물량 정도도 좋네요.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회사 개요는, 즉 업황은 회사에 대한 어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영 부정적은 아닌데 그냥 보통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IT 쪽으로 볼 때는 뭐 턱 그렇게 뭐 뛰어난 신박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다 보고 싶네요. 상장 날짜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인데 해필은 월말인데 이것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금요일날 상장을 하는 종목이 힘을 받을 때도 있고, 월요일날 상장을 할 때 또 힘을 받는 종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목의 통계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 금요일날 상장하는 종목은 조금 회사가 안 좋아도 시장에 크게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없으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굉장한 관심을 받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중력 있게 하나를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막 굉장히 뭐 공모가 할 때 뭐 밴드 하단 맞았던 종목들이 나중에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면 상한가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치열합니다. 왜냐면 만일에 월요일날 이 종목을 공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번 주까지 이 놈을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센 놈이 되어야 월요일날 힘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의 펀더멘털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좀 그렇고, 월요일날 상장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부정적이다 라는 조금 뭐 그런 마음은 드네요. 자, 그러면 시장 판세를 봅시다. 시장 상은 얘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금요일 여태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많은 종목들이 금요일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도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안가까지 갔죠. 이 종목도 역시 우리가 셀레믹스를 선택을 안 했다면 액세스 바이오를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셀레믹스를 선택을 했죠. 물론 뭐 그래서 셀레믹스 두 번이나 공략해서 30% 이상 수익은 가져왔습니다만은 액세스 바이오도 했으면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많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지금 그나마 시스웍이 이제 대장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지금 안 주고 있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전혀 안 주고 있죠. 그 외에 필로시스가 지금 중내 산해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따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얘한테는 IDP한테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 날까지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종목이 월요일 날에는 반드시 약간 반등의 기운을 띄워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의 기세에 같이 휩쓸려 시장이 따라 호응을 해준다면 IDP는 크게 힘을 못 쓸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장 판세를 먼저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드리는 것, 신규주는 의외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좋다고 누구나 대단한 회사라고 엄지를 척척 내세우는 종목은 뚜껑을 열어보면 사지도 못하고 살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게 딥다 비싸게만 해놓고 그래갖고 그 뒤에 또 계속 간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 놓고 그냥 꼬르륵 죽어버리죠. 별로 안 좋다고 한 회사는 또 오히려 그놈은 또 수익을 잘 줍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어웨스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음봉을 주든 높은 양봉을 주든 그 두 개를 절대적으로 미리 예단을 하지 말라. 아, 저놈은 저렇게 버럭게 음봉으로 내려가니까 틀렸네. 아, 저놈은 아이고 저리 높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오늘 매매는 끝났네. 이런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략을 할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그 종목의 흐름을 추적을 할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셀레믹스 같은 것도 그냥 요 앞에 있었던 종목 봅시다. 이놈이 마이너스 9% 이상 이렇게 음봉을 내려줄 땐 대부분 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굉장히 적수들이 많았죠. 하지만 가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6%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 근래에 상장했던 종목들 뭐 프리미엄 100% 붙어가지고 뭐 따상까지 가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수익을 줬나요?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 점 스스로 예단하지 말고 맑은 눈으로 종목을 맑은 눈으로 순수한 눈으로 봐줘야 된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신규주는 기준점을 잡을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호가의 흐름에서 맥점을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뭐 이평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구름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호가창의 흐름을 보면서 수급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차분차분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리 저놈은 안 돼라는 선입견을 먼저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안 나가죠. 자, IDP는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합시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신규주는 마지막 최후의 관문, 그 관문이 중요하거든요. 그 최후의 관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걸 100번을 안들, 10,000번을 안들 마지막 관문, 스스로가 뛰어들 줄 아는 강건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빨리 도망 나올 줄 아는 그런 강길한 마인드, 승부를 걸 때는 온몸을 던질 줄 아는 강건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신규주는 거래를 못하지요. 자, 그러면 IDP는 그런 식으로 보고 셀레믹스는 뭐 시간에서 보니까 지금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3% 정도 올라 있는데 그래도 뭐 공모가 대비 30% 가까이는 뭐 되네요. 올라 있는데 그날 IDP 흐름을 좋을지, IDP 흐름이 좋으면 셀레믹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놓고 봅시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꼭 IDP가 중심 키워드라고 해서 얘가 올라가면 셀레믹스가 따라 올라간다.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보면 이놈이 지가 그날의 주인공인데, 파티의 주인공인데 이놈은 막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날에 파티를 불렸던 이놈은 뒤늦게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파티는 끝났는데 저놈도 끝난 줄 알았던데 인자 파티가 시작되네. 2차 파티인가? 2차로 노래방을 갔나? 이러면서 얘가 떨어지다가 이놈을 따라서 쭉 같이 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모든 가능성의 경우를 열어놓고 순수한 눈으로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미리 예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가지 섹터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주말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보면 저도 그만 쉬고 이렇게 준비하고 종목 정리하고 공략할 종목 뽑고 영상 올리고 인코딩하고 이렇게 올린 시간이 몇 시간 동안을 뭐 나도 쉴까 이런 생각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하다 보면 회의감을 좀 느낄 때 사실은 제가 많아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말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소통을 제가 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뭔가 소통이 안 되면 제가 뭘 모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 듣는가 참 좀 그런 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테마주 섹터를 두 개를 보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냥 중심이 되는 종목을 뽑을 수도 있는데 같이 놓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를 꾸미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비대면 다시 봐줘야 되죠. 비대면 관련 섹터는 일단 좀 ECS는 시간에 상가가 있고 KTCS도 상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 관련주로 같이 붙여놔야 되겠죠. R스포트 그리고 링네트 같은 종목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 뭐 이 정도만 붙여놓어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했던 뭐 진나키트주나 뭐 마스크주나 뭐 이런 애들보다 또 이런 애들도 한 번씩 다시 자리를 한번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마주 섹터는 별로 공부할 게 없죠. 이 두 개가 상한가 올라갔으면 밑에들 달달이 붙여놓고 잘 따라 붙는 놈, 그 놈만 한 놈만 하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조건이 이놈들이 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리버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이놈들이 오늘 강한 모습이냐 아니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급락을 했던 다른 강자들이 여태 강자의 자리를 지켰던 종목들이 부활의 신호탄을 크게 쏜다면 얘네들은 크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 관련주도 봐야 되겠죠. 교육 관련주는 사실 전통적인 우리 급등주 시장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힘이 좋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날 당일날의 흐름으로서 폭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뭐 전체적으로 뭐 힘을 쓰고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뽑아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슈도 있고 뭐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 내고로도 그냥 이슈도 있으니까
이것 말고도 뭐 몇 개가 더 있죠. 있는데 그냥 이 세 개만 일단 한번 보죠. 아이스크림 에듀는 중국 쪽에 좀 좋은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아이스크림 에듀 청담 러닝입니까? 청담 러닝입니까? 청담 러닝이죠. 중국 쪽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아니고 청담 러닝이죠. 중국 투자 유치 확정 뭐 이런 재료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큰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 그래서 같이 챙겨 놓는 거 하고 아침에 땡 할 때 막 글자 챙기는 거하고는 또 기분이 틀리죠. 흐름이 틀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챙겨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글자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섹터는 두 가지 섹터를 했는데 기세주와 기술주를 같이 좀 해야 되겠는데 따로따로 하기에는 섹터 수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월말에 대해서 섹터 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인데 기술주와 기세주를 같이 묶어서 봅시다. 기술주 섹터로 같이 묶겠습니다. 이 안에는 뭐 이슈주도 있고 기세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너무 번잡해도 원래 주말에는 다양한 섹터를 꾸미는 것이 다음 주 매매는 제가 이롭다고 항상 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시장은 주말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이슈 키워드가 재료가 월요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 어느 것이 정말 반영이 될 거라고서는 뚜껑을 열어보이지는 모르죠. 그래서 다양한 섹터를 준비를 해놓고 그 섹터에 맞는 시장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를 꾸미기 좋다. 근데 왜 이번에 자꾸 줄이려고 하느냐? 왜 줄이려고 할까요? 그렇죠. 예, 월말이니까요. 월말이니까요. 월말에는 너무 많은 섹터를 꾸미면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악수를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월말에는 섹터 수를 최대한 조금 혼합을 하더라도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 집중력 있게. 집중력이 요구가 되니까. 그래야 그 미세한 흐름을 잡아내서 빨리 도망도 가고 또 빨리 먹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섹터를 꾸미는 요령에 있어서도 많이 꾸며야 될 때와 적게 꾸며야 될 때를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일단 액세스 바이오 보겠습니다. 지금 마침 보고 있는 종목이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알루코는 안 보겠습니다. 알루코는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힘이 약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들 제약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필로시스가 살아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자, 기술주 섹터는 조금 힘이 센 놈들이 많죠. 많으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신성 ENG와 오텍은 코로나 장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음압 병상 이런 거다. 오텍은 또 구급차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약간 기세주 형태로 본다라는 마인드가 좋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에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도 29% 상한가 찍어줬죠. 상한가까지 찍어주고 이제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뭐 여러분 재료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나름대로 좋은 뭐 요즘 회사가 잘 돌아가는가 보니까 한번 보지요. 신성 ENG는 지금 TV에서도 계속 뭐 음압 병상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 격리실이 뭐 사업 부각된다. 그래 이미 이런 재료도 다 나온 재료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키워드의 중심이 뭡니까? 재료를 볼 때는 전체적인 키워드 중심이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상방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주식으로 치면 즉 더 기세가 등등하니까 이 두 종목은 같이 한번 봐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아나면 기세주 형태로 조금씩 끌고 가도 나쁘지는 않겠죠. 뭐 양봉 한 개 띄워주고 좀 버티고 있다가 또 한번 가지고 단점은 기관들은 신나게 팔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못 팔고 있다가 상승하니까 기관들은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기관들 파는 거 뭐 신경 씁니까? 뭐 기관들보다 뭐 개미들 힘이 더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그런 관점으로 봐준다. 자, 엑세스 오렌트 G는 우리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뭐 급등주들이니까 뭐 간단하게 보죠. 오렌트 바이오는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목요일날 나갔던 종목이었고 목요일날 우리가 나가면서 원했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원했지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꼬리를 약간 길게 달아주고 원통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즉 엑세스 바이오 같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리엔트 바이오도 그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내일 되면 이 단일가가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또 끝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3일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 쪽으로는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 되어 있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래도 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독식을 하면 재미가 없죠.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그게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식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저희들은 큰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죠.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오리엔트 바이오가 지금 현재로서는 좋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또 뭐 단일가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진행인가 봐야 되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이 꼬리 깰 때는 일단 도망을 넣었고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이 안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봅시다. 다음은 엑세스 바이오. 잘 올라가다가 이제 하한가 맞았죠. 아침에 일찍 하한가 내려왔죠.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9시 한 15분 정도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25%대인가 올라갔을 때 매도 치고 나와가지고 막 셀레믹스 그 이제 뭐 한다고 있을 때 이놈이 화원껏까지 내려오더만요. 근데 이런 것을 리딩 회원들한테 하기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죠. 자 하한가를 왔다. 근데 뭐 하한가로 이대로 뭐 끝을 낼 것인가? 영 죽을까요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한가 올라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봅시다. 월요일날 시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중요한 걸 보고 흐름을 잡아서 해보죠. 우리 이런 걸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 겁니다. 도전은 강한 놈일수록 더 좋다. 깨져도
강한 놈하고 붙어서 깨지자. 예를 들면 어느 종목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과 손실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를 먹을 때도 있고 5%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별로 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흐름도 느리고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을 괜히 눈에 띄어서 했는데 갈 것 같아서 1% 주고 샀는데 한 2, 3% 가다 톡 꺾이길래 마이너스 한 1%에서 잘랐어. 또 갈 것 같아서 이런 두세 번 해보니까 뭐 한오프라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다고 뭐 몇 프로 폭을 준 것도 아닌데 한오프로 손실이 나요. 그런 종목들과 매매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쳐도 이런 센 놈들 막 금방이라도 저 지옥 끝까지 달려갈 듯이 막 후다다다다다 하고 내려오는 이런 머리에다 파란 불꽃을 피워오면서 내 잡으면 다 너희들 냉동실에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파란 놈들을 이런 센 놈들하고 싸워서 5% 손실 봤다 보면 그는 다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손실나도 또 금방 복구를 해주거든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에다 괜히 앉아가지고 톡톡거리고 있지는 마세요. 시가가 중요합니다. 시가가 중요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얘가 34,850원짜리입니다. 6만원짜리 애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죠. 근데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여기 하한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수급은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도 춤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금액 때문에 무거운 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000원짜리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흥생명계약 봅시다. 아침 시가 중요하니까 서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밍을 어떻게 잘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타이밍은 얘네들이 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언제? 살까 줄까 하다가 이거 자꾸 내려간다. 자꾸 내려온다. 좀 올라갈든지 또 내려온다. 그러다가 한번 여기까지는 못 참겠어. 이제 나는 여기까지 못 들고 있겠다. 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툭 내려오는 그 지점을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로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 한 분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집중 있게 한다는 거죠. 느긋하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건 스스로가 매매를 쪼임새를 느긋하게 하기 때문에 싸대기 맞게 쉽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철저하게 흐름을 보고 바둑알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놓을 때까지 매매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노초도 좋아요. 다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진흥생명과 금요일날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화려하게 보여준 종목이 진흥생명과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우리들 제약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끼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진흥생명과는 조금 봐주세요. 시가는 시간에서 플러스 0.7%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 즉 코로나로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사실 큰 그렇게 올라간 느낌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럴 건데 여기서부터 이 3월 달에 있었던 이 부분과 한 이 정도는 그냥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다른 여타지의 주에 비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같은데 단점이 이게 몸이 무겁단 말이죠. 몸이 무거우니까 흐름을 보시고 이놈은 기세주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일발 필도로 확 들어서는 거 아니고 이놈은 간을 보면서 분할로 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에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분할로. 시분할로 할 수도 있고, 일분할로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분할은 그날 당일날에 뭐 아침에 넣고, 오후에 넣고, 뭐 마칠 때 넣고 하지만, 일분할은 오늘 넣고, 한 이틀 있다가 또 한 번 더 넣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한번 봅시다. 뭐,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로도 뭐,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드는데, 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리들 제약 봅시다. 3년상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3년상 이놈은 액세스하고 같이 어쩔 수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들 제약.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들 제약은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액세스만 봐주면 되는데 우리들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자고 한 이유는 둘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액세스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마인드로 한다. 좀 쉬어가고 우리들이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 번 더 2차 랠리를 펼친다 라는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 지금 7%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7% 올라가지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우리들 제약과 액세스 바에는. 왜냐하면 이놈은 시간에 플러스 7%를 띄웠는데 액세스는 지금 하한가를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액세스가 만일에 월요일 날에 시가를 좀 깊게 잡아준다면 우리들 자에 과연 아침에 시가를 높게 띄울까? 그러기는 조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액세스 바이오가 우리들 제약이 시가를 7, 8% 띄우면 액세스 바이오는 우리들 제약을 추종을 해서 자기는 시가를 좀 낮게 띄울까? 그런 것이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세스와 우리들 제약은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되 일단은 누가 끌고 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들이 시간에 7% 올랐으니까 당연히 끌고 가는 모습이죠. 당연하지. 시간에 7% 올랐으니까. 그럼 아침에 뭐 마이너스 되겠나요? 시간에서 아침에 7% 잡히든 8% 잡히든 5%는 플러스로 잡히겠죠. 액세스가 플러스로 잡히진 힘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액세스가 마이너스로 잡히다 치고 얘가 7% 잡히다 칩시다. 근데 얘가 올라갑니다. 10% 돌파한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만일에 한 5%나 10% 잡히다 칩시다. 근데 얘는 내려가요. 둘 다 서로 결별하듯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에 누가 엉덩이를 털어주느냐를 봐야 되겠죠. 아침에는 서로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가는 놈, 내려가는 놈은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놈이 계속 내려가면 이놈이 올라가다 주춤하다 같이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놈이 막 올라가니까 이놈이 엉덩이를 탁 털어서 같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서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고 난 후에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지 통계적인 관점을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보기보다 다른 형태의 재확산 길로에 가 있고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두 번째로는 이제 월말로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잘못하면 어려운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긴 하되 좀 더 신중하게 보고 하라는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이거 말을 오늘 너무 많이 안 갔네. 그 외에 몇 가지 조금 해볼 종목은 있는데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죠.
뭐 우진 같은 종목은 탈원전 이번에 정부에서 또 연구소까지 설립을 했다고 하니 좀 봐주시고, SK텔레콤이 투자한 뭐 회사가 뭐 나스닥 상장해서 뭐 돈을 좀 벌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SKU 같은 것도 봐주고, 브랜드 엑스코프레스 뭐 여가복 뭐 룰루레몬입니까? 미국에 있는 바이든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됐으니까 혹시 우리나라에도 브랜드 X가 여가복 만드는 회사니까 혹시 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유비케어 전공의들 자꾸 파업을 하고 그런다는데 유비케어나 뭐 인성정보 이런 애 또 봐줄 수 있겠죠. LG화학 배터리는 살아있다, 같이 봐줘야 되겠고, 50 오늘 24시부로 서울은 마스크가 의무화가 되죠. 여러가지 뉴스와 재료들을 차근차근 챙겨보면서 하루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뭐 재료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재료는 그 두께를 확인하고 그것을 시장이 받아주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수급이 따라주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생명력이 좀 긴 것은 재료와 기술주가 합친 종목들이 상당히 더 길거든요. 그리고 힘이 세지요. 그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이 잡힌 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실 텐데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몸을 조심하시고 코로나 완치가 되더라도 나타나는 여러가지 나쁜 현상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이제 그런 뉴스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완치가 되더라도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그전에 하던 생활을 지금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미션 종목들 아까 테마주 두 개 테마 같이 있는 거 잘 보시고 내일 차분하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점이라도 하나 찍어주는 게 서로 예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달아주시고, 그리고 소통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걸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반응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그냥 니 잘났으니까 니 떠드는 거 듣고 있다가 나는 그냥 간다, 뭐 코스움 한번 치고 갈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조금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면 제가 따로 그분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트레이더로 조련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안이 있는데, 워낙 다들 성의 없이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고래를 춤추는 것은 칭찬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손바닥도 이렇게 탁 마주쳐야 뭐가 꽁짝이 맞아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로. 뭐 일주일에 한 편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편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저는 그것도 10분짜리 영상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40분에서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하는데 참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안 그러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여러분들 소통이 조금 약한 것이 좀 제가 아쉽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뭐 좋아요 해주시오, 뭐 구독 눌러주시오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가까이. 그냥 소통을 조금씩 해달라는 거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 글자 쓰는 게 어려운 모양이네요. 자, 월말입니다. 8월 월말이니까 이 8월 월말 잘 넘깁시다.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주식도 주식이죠. 그래가지고 9월로 좀 얼른 넘어갑시다. 넘어가야 뭐가 좀 정리가 되지 싶네요. 자, 내일 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주말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한문의 문제였습니다.